예,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정창래의 부동산 성공 투자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구 1000만이 사는 이제 대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인구 50만 이상이 이제 살게 되면 이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도시기본계획에 맞춰서 이제 서울이 개발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도시기본계획의 이제 상위 계획이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2040 이제 서울 플랜이라는 그런 이제 광역적인 또 계획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뭐 재개발이나 재건축 쪽에 좀 관심이 많으시니까 어떤 식으로 이제 재개발 재건축이 이루어지는지, 자, 먼저 이제 보도 자료를 한번 이제 보시면요, 이 정비사업과 관련된 내용만 제가 좀 이제 출어놨거든요. 자, 그래서 서울시 균형발전 5개년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 이 균형발전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지역격차, 우리가 지금 이제 뭐 강남북간이라던가 아니면 도심권과 이제 외곽 지역이라던가 이런 지역에 이제 지역적인 격차가 상당히 크잖아요. 이런 지역격차 해소를 위한 이제 발판을 마련을 했다. 그래서 산업과 일자리, 생활 SOC, 그 다음에 주거, 교통, 교육 등 5대 분야에 대한 추진 전략을 만들었고, 저희가 이제 관심 있어 하는 거는 이제 주거죠. 이 주거 지역에 대한 부분을 한번 살펴보면, 자, 주거지 특성, 우리가 주거 지역마다 다 다르죠. 그 다음에 지역적인 특성을 반영하여 유형별에 따른 주택 공급을 확대를 시키겠다. 그동안 이제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는 거였지만, 지난 10년 동안 서울 도심 지역에 워낙 이제 신규 아파트가 이제 공급이 부족하다 보니까 주택 공급을 확대를 시키고, 저층 노후 주거지를 대상으로 주거 환경을 개선시켜 시민들의 주거를 안정시키는 계획도 추진된다. 그래서 자, 이런 거죠. 자, 먼저 이제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정상화를 위해서는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 중에 이제 신속통합계획 적용하고요. 신속통합계획이 그냥 간단하게 보면 그냥 신속하게 심의 절차 상당히 좀 생략하고요. 이제 통합심의하고 신속하게 그 재개발 재건축 하겠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주거정비지수라는 거는요, 과거에 이제 이 박원순 시장 때 이게 나왔던 거거든요. 주거정비지수. 그러니까는 점수가 나와야, 그러니까 재건축의 안전인단 같이 점수가 나와야 재개발이 가능한 거였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 어느 정도로 이제 현실과 동떨어져 있었냐면, 이 주거정비지수가 나온 이후에 한 5년 동안 서울에 재개발로 구역 지정된 지역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만큼 이제 현실과 동떨어진 제도였죠. 그 다음에 2종 일반 주거 지역에 대한 이제 7층 규제 완화 등으로 이제 주택 공급을 확대시키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지금 서울의 저층 주거 지역 중에 80% 이상이 재개발이 불가능하다, 대규모로. 자, 그래서 이런 지역들은 소규모로 가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는 개념 자체를 소규모 재개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이제 많아봤자 한 400~500세대 정도. 그래서 새로운 정비 모델인 모아타운으로 열악한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주택 공급을 확대를 하겠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역세권 활성화 같은 경우는 역세권 중심의 공간구조 개편을 통해 상업지역과 업무가 혼합이 되거나 아니면 주거와 생활 SOC 등 다양한 필요시설이 확충할 계획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비사업종으로는 역세권 활성화 사업과 관련해서는 역세권 시프트 사업이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민간토지 활용 공공주택. 민간에 저이용하고 유휴토지와 공공지원을 잘 활용하여 장기전세 주택을 공급을 한다. 이것도 이제 역세권 시프트하고 이제 관계가 있는 거죠. 우리가 시프트라는 용어 자체가 장기 전세 주택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저층 주거지에 대한 집수리도 지원하겠다. 그래서 취약 거주시설, 노후 저층 주택의 집수리 지원을 통한 주거 환경을 개선하겠다. 이건 뭐냐면 아예 그냥 그러니까 정비 사업이 불가능한 지역들입니다. 그러니까 모아타운 하기에도 여건이 맞지 않는 지역들. 이런 지역들은 어찌됐든 이제 보존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럴 경우에 이제 좀 관해서 지원을 해주겠다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재개발 사업이,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상당히 좀 신속하게, 그러니까 빠르게 좀 진행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우리가 재개발 사업도 역세권 시프트나 모아타운, 신속통합기획, 공공재개발 이렇게 여러 가지 용어들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 재개발을 통해서 주택 공급을 많이 확대를 시키겠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주거지역에 대한 이제 서울시 균형발전 계획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일반 주거지역에 대한 거고요. 그러니까 주거지역이 많이 몰려있는 지역은 이제 주거형 재개발도 하는 거고, 그쵸? 그 다음에 이제 도심지에 있는 지역은 주거지역이 많이 몰려있지는 않잖아요. 이런 데는 이제 도시정비형 재개발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2030 서울 도시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이, 그러니까 이건 2020년부터 30년까지의 서울의 가장 근간이 되는 이 계획 중에서도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 부문이 수정 가결됐다.
예. 먼저 이제 도심 쪽에도요. 예, 정비 예정 구역을 확대를 시켜서 도시 경쟁력도 강화시키고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를 하겠다. 그다음에 우리가 도심 쪽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상업지가 많다 보니까는 빌딩 숲은 많은데 나무 숲이 없잖아요. 그래서 개발을 할 때 이제 도심에 녹지 공간을 내놓게 되면 기부 체납을 하게 되면 그만큼 높이에 대한 제한도 좀 완화를 해주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예, 그리고 활력이 넘치는 직주 혼합 도시를 위해 도시명 주거 유도 및 다양한 인센티브를 지원을 하겠다. 자, 그냥 이런 거죠. 보통 우리가 서울에 보면은 이제 도심 지역을 3도심이라고 합니다. 이제 강남, 여의도, 영등포 일대, 중구와 종로 일대, 여기를 3도심이라고 하거든요. 자, 그런데 이런 3도심 지역이 일자리가 상당히 많죠. 그 일자리가 많은 만큼 주거에 대한 수요는 많은데 주택 공급이 좀 원활하지가 못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지역에, 이런 일자리가 많은 지역에 주택 공급을 좀 확대를 시키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되냐? 자, 기존에 이제 보존 중심의 계획과 경직된 높이 계획, 그 다음에 정비 예정 구역 축소 등으로 인해 도시 성장과 창의적인 건축 등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고 도심을 활성화하는 데 한계를 보여왔다. 이번에 만들어진 이 서울시의 도시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 계획은 첫 번째, 중심지 기능을 이제 복합화시키겠다. 예, 그 다음에 녹지와 빌딩이 어울려진 쾌적한 녹색 도시. 그 다음에 서울 도심, 도심부 직주 균형으로, 예, 아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일자리는 많은데 이제 주택 공급이 이제 부족한 지역이 이제 도심 지역이잖아요. 서울 도심 도심부 직주 균형으로 활력 넘치는 직주 혼합 도시 등 세 가지 목표를 제시를 하였다. 예, 그래서 지금 첫째, 이제 중심지 기능 복합화로 성장하는 도시를 위하여 정비 예정 구역을 확대를 시키겠는데 그 중에 이제 서울 도심 도심부,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서울 도심 도심부라는 거는 이제 중구하고 이제 종로 쪽입니다. 이런 동대문 일대를 예정 구역으로 재지정하여 이쪽에 보시면 상당히 좀 이게 상업지긴 한데 일자리도 좀 도심 쪽이라 많긴 한데 상당히 좀 낙후된 이미지가 좀 있죠. 예, 뭐 이제 세운상가 주변이라던가 이제 동대문 시장 주변도 보면 그렇잖아요. 이제 동대문 시장 주변은 막 밤에 그 동대문 시장 막 번쩍번쩍 거리지만 그 주변에 뭐 청계천 라인들 밤에 좀 돌아다니기가 좀 무섭죠. 예. 이 도심부 외 지역은 2030 서울도시 기본계획의 중심지의 기능 강화와 그다음에 진영 균형 발전이 고려하여 지역 중심 이상의 지역 중 선발된 11곳을 정비 가능 구역으로 지정을 하여 정비 수요에 대응한 정비구역 지정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 정비 가능 구역이라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법적인 요건에 맞추면 앞으로 정비구역을 지정해 주겠다라는 내용이죠. 근데 여기가 지금 11개 구역이 있죠. 11개가, 그러니까 3도심 중에 하나 영등포 일대.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여기 금방 동대문 일대, 서울 도심부. 그 다음에 여기 청량리 왕십리 일대. 네, 이쪽도 이제 제가 많이 좀 소개를 시켜드렸죠. 청량리 왕십리 일대. 그 다음에 3도심의 가장 중심이 용산. 그 다음에 이제 가산 대림동. 예, 가산 대림동은 이쪽은 이제 뭐, 가산 디지털 단지. 이렇게 이제 좀 벤처기업들이 많이, 소기업들이 많이 모여있죠. 그 다음에 이제 신촌, 연신내 불강, 그 다음에 사당 이수, 성수, 봉천 천호길 등 이 11개 구역 같은 경우는 앞으로 이 정비 지역을 더욱더 확대를 시켜주겠다라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녹지와 빌딩이 어우러진 쾌적한 녹색 도시를 위하여. 그래서 서울 도심 도심부 녹지 조성 방안을 수립을 하는데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정비 사업 시에 대진의 30% 이상은 개방형 녹지로 의무적으로 조성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존의 90m 이하로 경직되어 있던 높이를 완화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그 다음에 더 많은 이제 녹지를 기부 체납을 하면 그러니까 공개 용지로 내놓으면 초과 조성에 따른 용적률 및 높이 인센티브 적용이 가능하다. 그럼 자연스럽게 도심에 녹지가 만들어질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예. 이거는 제가 한번 지도로 한번 설명을 한번 들어볼게요. 지도 한번. 자, 이 도심부의 이 녹지를 이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면, 자,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강북권 라인 이제 위성지도 한번 보면, 자, 지적도로 보면은 자, 여기가 지금 도심부죠. 예, 상업지가 도심부인데, 자, 이렇게 보면은 뒤쪽은 북한산이나 이렇게 산 쪽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 종로까지 해서 이렇게 녹지축이 이렇게 쭉 이어지거든요. 지금 아까 우리 서울에 아까 이 도심부 같은 경우에는 상업지역이 많잖아요. 그렇죠. 여기 세운상가도 요쪽에 있고 동대문 쪽 그렇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여기가 지금 남산입니다. 아래 라인이 이제 남산인데 남산하고 또 용산 민족공원도 바로 연결돼 있죠. 그런데 이 도심부하고 남산까지 이어지는 이 지금 녹지가 지금 조성이 안 돼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요렇게 그다음에 도심부에 녹지가 조성이 되면 이렇게 남산과 이어지겠죠. 예, 그래서 또 남산 민족공원과 향후에 또 용산 민족공원이 이어진 녹지축이 또 연결이 되면 이렇게 서울의 이제 강북 지역에서 서울의 도심부를 거쳐서 남산을 거쳐서 용산까지 거쳐서 이렇게 한강변까지 이어지는 이런 도심의 녹지축이 이제 완성을 시키겠다라는 거죠.
예,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셋째, 서울도심 도시 및 활력 넘치는 직주 혼합도시 실현을 위하여 다양한 도시명 주거 유형을 도입하고 허용 용적률이나 주차 기준 완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지원하도록 하였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도심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심 거주인구의 특성을 고려해 뭐 공동주택이라던가 오피스텔, 예, 도시형 상가주택, 뭐 콥, 리빙하우스, 그냥 쉐어하우스 등 다양한 도시명 주거 유형을 도입할 계획이다. 그 다음에 이제 도심 주거 공급 확대를 위해 주거 도입 시 주거 복합 비율에 따라 허용 용적률 인센티브를 종전 50%에서 최대 100%로 확대를 시켜주고, 우리가 주차장에 대한 부분을 완화를 해주면 더 많은 세대수가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상업지역에서는 주차장 설치 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게 주거정비형 재개발과 지금 도시정비형 재개발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지금 서울시나 정부 입장에서는 서울의 주택 공급을 하기 위한 목적이 지금 크다라는 거죠. 그동안은 우리가 주거정비형 재개발 사업 같은 경우에도 일부러 막아놓은 측면이 상당히 컸고요. 그 다음에 도시정비형 재개발도 사실은 보존 쪽으로 막아놓은 측면이 상당히 크거든요. 근데 우리가 주거정비형, 도시정비형 둘 다 앞으로는 이제 풀어주면서 서울에 많은 주택 공급을 하겠다라는 거죠.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드렸고, 한번 정리를 한번 간단하게 제가 해봤는데, 자, 먼저 이제 도시 재생 사업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정비 사업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그동안은 도심이라던가 주거지역이라던가 너무 보존 쪽에 치우쳐서 있으면서 신규 아파트 공급이 안 됐다. 그래서 앞으로는 근데 개발로, 정비로의 대전환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도심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주 혼합형,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자리와 오피스가 혼합이 된 직주 혼합형 정비 사업도 가능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각 지역 간의 균형 발전을 좀 도모를 하겠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재생 사업을 통한 아까 제가 지도로 설명드렸죠. 앞으로 이제 도심권과 남산, 용산 민족공원을 아우르는 녹지축이 이제 강북 지역은 이제 앞으로 이제 완성이 될 거다라는 내용을 좀 먼저 숙지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개발 사업이 그만큼 이 주택 공급을 이제 확대를 시켜줘야 되니까 상당히 지금 이제 다양해지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2023년 여러분들 2022년도에도 최근에 뭐 모아타운이니 역세권이니 아니면 신속이니 이런 식으로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크게 가격이 올랐죠. 추가적으로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이제 정비 사업이 지정이 되고 확대가 될 겁니다. 그럼 새롭게 또 지정이 되고 확대가 되는 지역들이 또 추가적으로 또 가격이 오르겠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각 사업별로 우리가 지정받기 위해서는 법적인 요건들이 있죠. 그래서 이 법적인 지정 요건이 충족이 되는 지역들은 어떻게 보면 앞으로 거의 모든 지역들이 이제 지정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법적 지정 요건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제가 노후도라고 항상 강조를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노후도가 비교적 높은 지역들은 신속 역세권 모와 같은 정비 사업으로 지정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겁니다. 근데 이런 지역들이 사실은 여러분들 아직 많은 것 같죠? 예, 많지가 않습니다. 또 이제 이런 지역들이 또 과거에 또 얘기 나왔던 지역들도 상당히 많고요. 이런 지역들이 지금 최근에 이제 지정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지역들이 이제 비교적 초기에 좀 가격이 많이 올라요. 초기에. 요즘은 이제 주민 제한 방식으로 이런 정비 사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쪽에 지금 신속통합기획 지금 동의서 걷고 있대. 아니면 저기 역세권 개발 동의서 걷고 있대. 아니면 저기 모아타운으로 지금 동의서 걷고 있대. 이러다 보면 이제 가격이 기대감 때문에 많이 올라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될 만한 지역에 좀 입지가 좋은 지역은 좀 소액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남들보다 많이 빠를 필요는 없고요. 한 반발자국만 좀 앞서는 선점에서 좀 투자를 할 수 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소액으로 투자를 해서 시세 차익을 좀 많이 가져갈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 이제 재개발 사업 부분에 대해서 강의를 좀 해드렸는데요. 자, 여러분께 강의 들어도 좀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예,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 뭐 이제 관심은 있는데 어떻게 투자할지 좀 모르시는 분들, 예,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 1대1 대면 상담 저희가 항상 열려 있으니까요. 예, 열려 있으니까 밑에 전화번호 나가고 있죠. 예, 조금 더 자세하게 듣고 싶으신 분은 567-1288로 전화 주시면 이제 제가 열심히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